우리는 오늘 이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어떤 식의 프로세스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44 전략이라고 해서 네 가지 구상과 네 가지 계획과 네 가지 원칙과 네 가지 방법, 요것만 알면은 귀농산어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6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많이 갑니다. 처음으로 보면은 귀농을 할 것인지 귀산을 할 것인지 귀여를 할 것인지 귀촌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산이 좋은데 산으로 안 가고 바다로 간다. 그러면 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농사 짓는 게 좋은데 산으로 간다. 그러면 산은 주로 채집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벌목이나 아니면은 뭐 휴양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귀농이라고 하면은 귀농이라고 하면은요, 농지 원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시면은 귀농인의 자격이 됩니다. 귀농이라고 하면은요, 귀산이나 귀여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이 2019년 5월 11일인데 만 5년 동안 귀농, 귀산, 귀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이니까 20, 21, 22, 23, 24년 5월 10일까지 오늘 주민등록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저는 이제 경북 상주로 이제 귀산을 했는데, 상주의 뭐 외서라는 곳으로, 외서면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은 이제 귀농인이나 귀산인이나 귀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5년이 지나면은 농사를 하면은 농업인, 그냥 그 지역에 살면은 지역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농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귀농은 귀산하고 좀 다릅니다.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지 창업 자금을 만약에 그 융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농지 전답을 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임야를 못 삽니다. 그러고 그 전답을 경영하거나 농자재 같은 거를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창업 작업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도시의 동부에서 시골의 읍면부로 이전하면은 5년 동안 귀농인이나 귀산, 귀여, 요 세 가지. 귀촌인은 지원이 없습니다. 귀촌인은 주택 자금 그 이제 여기 7,500만 원인가요? 귀산은 요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산으로 받으시려고 그러면 7,500이고, 그냥 그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으로 귀농으로 받으시면 1억 원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그 융자되는 조건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충분히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본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소득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신 다음에 받는 게 이제 그게 정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중요한 귀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도 귀산했지만은 귀산이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은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산으로 가는 게 그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귀산을 하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40시간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은 이 어떤 지역에 적응하고 이러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귀어 같은 경우는, 귀어는 바다로 가는 겁니다. 소위 섬이나 이제 도서 지역, 해안선이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어업을 하시는데, 어업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맨손어업이라고 해서 바지락 캐고 조개 캐고 이러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식어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역이나 다시마나 김 같은 거를 양식하는 거. 근데 김은 요즘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시푸드에 대한 그 해조류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 좋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이 나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연근해 어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 소득은요, 귀어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귀농, 귀산 요런 식으로 갑니다. 귀어가 이제 한 4천만 원 조금 더 되고요. 그 다음에 귀농이 3,7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귀산은 한 3,200, 300 정도 되고 이제 제일 낮은데 만족도는 귀산이 이제 제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좋은데 그런 정확한 통계 같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은 귀산에서 만족도가 또 사실 보면은 자연인들이 걱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귀촌은 시골로 내려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전원 생활 하는 건데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귀농이 되든지 귀산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정리하면은 귀농할지 귀산할지 귀어할지 이제 귀촌할지 귀촌부터 한 다음에 가는 게 정답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가지 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나라 마을이 35,900개가 있습니다. 35,900개. 35,900개 중에서 하루에 한 군데씩 가겠다 하면은 35,900일 약 100년 정도가 걸려요. 그럴 사람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를 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가겠다 하면은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거든요. 근데 웰촌닷컴이라고 이따 사이트 잠깐 보겠는데 웰촌 웰빙할 때 웰, 촌락할 때 촌, 이제 .com 웰촌만 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35,900개 중에서 한 4,000개 정도 되는 마을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평창으로 가겠다 그러면 평창에 마을이 자연 마을이 뭐 한 100몇십 개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한 10개 정도로 줄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을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촌닷컴을 보시고요. 두 번째는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소득이 안 나옵니다. 이 한국갤럽의 농림부가 2016년도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더니 귀농 전 평균 소득이 한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귀농한 다음에 그 해의 농업소득은 700만 원뿐이 안 돼요. 4,700 버는 사람이 700만 원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났다가 해도 못 삽니다. 진짜로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도시에서는요,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만 잘하면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총무과에 있으면은 뭐 인사 관리 잘하고 뭐 이러면은 먹고 살고 그러는데 시골로 가는 순간부터는요, 생산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잘해야 되고 판매 잘해야 되고 경영을 잘해야지 흑자가 돌아오는데 그걸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만 잘하면은 팔릴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도 있어요. 자기보다 더 생산을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안 팔려요. 뭐 재해나 뭐 이런 게 되면은 다 팔리겠죠. 근데 풍년이 들면은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팔 것인지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건 이따 결론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소득을 내야 되는데 이제 시골에서는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 젊은 분들은 2천만 원 이상 소득을 내셔야 돼요.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근데 이제 50대 애들 다 키우고 중반 이후부터는 2천만 원 소득 내면은 1,000만 원 쓰고 1,000만 원으로 이제 저축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산으로 가면 돈이 안 드는 게 산으로 가면은 네 가지에서 해방이 됩니다. 물에서 해방되고요. 그다음에 연료에서 해방되고 에너지에서 해방되고요. 그다음에 식량에서 해방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서 해방되고요. 3월 6일 날 미세먼지 5일 날 제가 서울에서 갔는데 5일 날
옛날에 대학 때 뭐 이렇게 체류탄 SY-44 냄새가 막 나고 목이 칼칼하고 얼굴이 따갑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상주산으로 가가지고 아침 8시가 되니까 푸른 하늘이 보여요. 근데 푸른 하늘에서 상주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서울이랑 똑같이 잿빛, 회색빛, 아주 진한 회색빛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뭐랄까 혜택이 시골에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선택하셔야지. 앞으로는요 한 2050년까지는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공해 문제에서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태안이나 당진이나 보령의 화력댐들 그거 폐쇄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 보러 너희 생산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남해안 벨트에서 울진, 삼척 정도까지 그 라인이 이제 나쁘지 않고요. 안 그러면은 백두대간에서 소백산맥으로 해서 지리산 찍고 해남으로 가는 그 산악축. 그래서 이제 제가 귀산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산은요 나무가 정화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미세먼지들도 많이 해결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디서 살 것인가가 문제인데 대부분의 이제 초짜들이 교육 안 받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우가 일단은 땅부터 사요. 그리고 집을 빨리 멋있게 져요. 2층으로 폼나게. 근데 이제 그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것들 2층에는 서재를 놓고 지하에는 커다랗게 파가지고 오디토리움을 만들어 놓고 거실은 크게 해서 겨울에도 와인 파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잔디 그냥 전부 다 저 통잔디 갖다가 다 깔고 그래서 5월 조금 더 지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한 5월 20일 정도에 친구 지인들 다 불러 모아요. 그다음에 와인하고 삼겹살 그다음에 소고기 파티를 딱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전부 다 용비 여청가를 불러줘요. 너야말로 나의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진짜 친구다. 넌 옛날부터 잘 될 줄 알았어. 예, 뭐 그런 얘기죠. 뿌듯하죠. 나의 서울에서의 스트레스와 고생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다. 근데 그 시간에 그 옆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참 모내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모짜리 다 깔아놓고 개구리가 하도 시끄럽게 굴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희희낙낙 웃음소리에 삼겹살 냄새에 또 간혹가다 술 한잔 들어가면 노래라도 한 곡 좀 불고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저놈은 약간 이상한 놈, 위아래도 없고 어른 공경도 못하고 시골에서는 요만큼이라도 서로 나눠 먹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처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데잖아요. 결혼하고 혼인신고 좀 살다 본 다음에 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로 살아보고 마을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마을이 괜찮을 때 그때 되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사인을 보내요. 부녀회장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반장 한번 해보지? 지도자 한번 해봐. 근데 이게 옆집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에서 다 그 공통되게 나온 의견을 옆집에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뒤에 제 너머 산에 저 묵답 싸게 나왔으니까 그거 지금은 농사 안 짓지만 옛날에 20년 전에는 굉장히 괜찮았던 논이야.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임대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고 땅부터 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르면은 수업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배우고 익히는 거 그다음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보통 보면은 도시에서 있을 때는 남성이 시골로 들어가서 같이 살자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생활권도 없고 쇼핑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죠. 근데 같이 부부가 교육을 받고 이 다음에 이제 가족동의 한 다음에 시골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남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할 것 같은데 남성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돼요. 사춘기 소녀처럼 돼요. 진짜로요. 쭈삣쭈삣거리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절임 배추 한번 하고 마을에서 관광 한번 분야에서 갔다 오면은요 전부 다 형님 동생 돼가지고 가서 살아요. 근데 남성분들은요 이장님이 초등학교 분이 안 나왔어요. 나이가 2살이 많아요. 근데 형님 해야 되는데 형님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명색이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근데 형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인간이 안 된 거예요. 마을에 들어왔으면 마을 어른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인사하고 농사를 짓고 모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기웃기웃만 하고 간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럴 거면 모태로 우리 마을 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안 맞으면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은 주변에서 이 마을에서 폐쇄적으로 막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조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고 준비를 하셔서 가시면은 그런 부분들 많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가족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 동의 없이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소득이 없이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그러면은 이제 당장 먹을 게 없고 빚만 늘어나고 그렇다고 뚜렷한 희망도 안 보이고 이러면은 이제 가족들이 불만이 일어나고 특히 우리 사모님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도시에서도 진짜 모같이 살다가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동네 와서 개죽음 하겠네 뭐 이래버리면은 이거 참 힘 빠지고 힘들거든요. 그렇게 안 되시려고 그러시면은 가족 동의를 받고 같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없이는 진짜 힘듭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제 같이 부부가 오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시고 교육을 뭐 요거 40시간만 받고 이제 땡처리 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 600시간 정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요 교육을 600시간에서 이런 교육, 귀농교육, 기산교육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는 벌과 꽃의 관계, 나비와 꽃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남성분들은요 집수리 과정 같은 거 서울의 동서남북에 직업훈련원이 있어요. 3개월, 6개월, 1년, 2년짜리 이런 거인데 장기 교육은 너무 무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야간 과정 같은 거 들으시면은요 이게 기본적으로 조적, 목공, 그다음에 용접 일부 뭐 이런 것들 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서는 완전히 복덩이가 돼요. 할아버지들이 70, 80, 90이에요. 지붕에 비가 새는데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날로 끝이에요. 비새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요리 같은 거 자격증 하나 따시고 그다음에 임의용 같은 거 이런 거 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도시에서 은퇴 이후에는요 못 벌고 돈 써야 되는데 도시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공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비용이 적고 자연과 더불어서 스스로 먹을 거를 해결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일부 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받은 다음에 귀촌을 아까 하라는 말씀 드렸고요. 귀촌에서 어떤 것들을 하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귀촌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러면은 대충 마을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이 되면은 좋겠다, 아니다. 그러면은 아니다라고 하면 말도 안 붙이고
인사에도 안 받고 못 본 척하고 지들끼리 일부러 약 올리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웃어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임대해서 잘 적응하면은 그때 사자. 그러면은 손해 임대는 어차피 임대료 돌려받으니까 손해는 안 보거든요. 시간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공생 그다음에 공전 공영 요 세 개의 개념을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이제 요 네 가지 방법인데 산채에 관심을 갖고 핵과일에 관심 갖고 덩쿨 삼형제에 관심 갖고 민박에 관심 갖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요 이야기가 제일 쉽게 자립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산채 요거 이제 산채라고 했지만은 나무순 같은 거 지금 이제 거의 끝나고 북부 양구나 이런 데는 이제 아직도 두릅이나 그다음에 엄나무나 오가피나 뭐 옷순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가죽나무 이런 게 작게는 이제 키로에 한 8,000원에서 비싼 거 옷순 같은 건 한 4만 원씩 가고 그렇습니다. 요게 4월 말 5월에 소득이 한번 나와주면은 여러분들 생활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다음에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로 가고요. 그다음에 핵과일은 이제 6월 달에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매실, 살구, 보리수, 체리, 복분자, 산딸기, 앵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 키로에 10,000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좋은 거냐면은 나무수는요 자기가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냥 만들어주는 건데 왜 사람들은 나무순을 비싸게 사 먹냐면은 봄을 느끼려고 그다음에 이 나무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초장 찍어서 드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이런 각오를 다지고요. 그다음에 핵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 하면은 이 설레이고 뭐 그러잖아요. 뭐 첫 미팅, 입학, 뭐 결혼, 뭐 여러 가지가 그러는데 핵과일 이제 재배를 하시고 그러면 핵과일은 좋은 게 뭐냐면 가을에 하는 거는 농약을 한 20번 정도 쳐야 돼요. 근데 핵과일은 한 3번에서 5번만 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노동력하고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나무순 같은 경우는 이 높이만 전년도에 이제 자기가 따기 편해야 되잖아요. 이 높이로 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 좀 잘라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나무순이나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따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거는 표준화가 잘 안 되고 그럴 거예요. 이제 요즘 보면은 두릅 같은 거는 우리 아까 일회용 컵 같은 거 이렇게 씌워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크기로만 돼서 자라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그런데 그건 이제 시골 가면 다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덩쿨 삼형제라고 하는데 으름, 달에 머루 요 세 가지가요. 이 토종 과일이에요. 으름은 토종 바나나고요. 머루는 토종 포도고 달에는 토종 키위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지금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나쁘지 않다. 그 말씀드리고요.